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어떻게 설정을 잡느냐? 시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하반기 이후에 변동성이 나온 종목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뭐 11종목이라고 했을 때 11종목의 평균이 1100이니까 종목당 평균 100% 수익이 났다? 2차 전지는 사실 그래요. 사고팔고만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단순 논리로 가장 뭐 고점까지의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교육하고 나서 최고점의 기준의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은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의 37%의 수익, LG화학의 7월 저점 대비해서 37%의 저수익은 계좌 수익이 나와 있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물론 그 이전으로 따지면 어려운 부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3,300 찍고 미끄러진 그 흐름이 지금 2,300인데 그럼 1,000포인트 30% 시장이 빠졌는데 그 과정 속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고점 대비 뭐 60%, 70%가 빠졌는데 그죠? 그래서 무조건 과거적인 부분만 놓고 보지 말고 하반기 또 4분기 또 10월 또 11월 이렇게 잘라서 놓고 보면서 지금 위치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보면서 태조 이방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조 이방원은 8월 5일쯤에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8월 5일이에요. 원래는 이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요즘 젊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사능 들여다보더라도 조선과 원자력은 안 봤죠.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한 실적주의 흐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이제 IT나 이런 쪽의 주력주 기준 자동차 뭐 이런 기준 그 흐름 범위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번에 제대로 하셨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계좌 수익이 났어요. 뭐 비단 10월 31일 날의 변동성의 기준의 이 흐름을 논다는 게 아니라 실적주, 정책주. 실적주에서 이제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1%인데 반해서 종가 기준으로 하면 참 짜증스러운 결과가 돼버린 거죠, 사실. 그런데 그조차도 LG화학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1대1대1 비중을 설정을 했을 때 계좌가 수익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력주의 비중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가장 이제 아쉽고 죄송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IT 위주로 우리가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바꿔드린 게 2분기부터 조금씩 바꿔드린 거고 3분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1대1대1의 비중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좀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기존처럼 IT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묶음,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이렇게 두 묶음의 IT 주력주에서 55%를 채운다. 나머지 LG화학, 현대차를 채운다. 이거는 사실상 올 뭐 2분기까지 기준에서 그렇게 설정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7월부터 해서 특히 이제 7월부터 해서는 태조 이방원 그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쪽에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LG화학의 상대적인 강세, 현대차 미끄러지긴 했지만 상대적인 방어력. 그래서 이게 문자 나간 거예요. 이게 82 거래일 동안에 하반기 82 거래일 동안에 내일장 공략주로는 오픈한 횟수, 그 다음에 문자를 발송한 일수, 응? 거래 일수, 그 다음에 문자를 발송한 횟수. 왜 하루에 2번, 3번도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발송 횟수는 LG화학이 가장 많아지고 눌림을 받은 하이닉스 조금 덜해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은 당연히 시장 수익률을 당연히 넘긴다라고 봐요.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당연히 뭐 LG화학 추세 강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비중 조절만 좀 움직여 주시고 그러니까 좀 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30% 비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뒷부분 비중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20%, 20%, 20%로 일반적으로도 설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을 했고요. 하이닉스 기준을 일단
20% 수준으로 설정을 잡으세요. 15에서 20%. 30% 갖고 계신다면 절반의 정리의 기준 뭐 이런 부분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비중만큼의 흐름에, 그러니까 뭐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하반기의 기준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하락률과 현대차 하락률이 똑같아요.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7, 8, 90 4달 동안만 놓고 본다. 그래서 이쪽에 20%, 뭐 20%, 20%를 설정하시는 방법하고, 나는 윤정도 말 들으니까 좀 시장이 월등히 강세를 띨 것 같다, 변동성 매매를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렇다면 15, 15, 15 편입하시고, 시장 테마주, 그게 소형 잡주가 아닌 시장 정책주, 시가총액이 다들 크니까 그쪽에서 비중을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정책주의 경우에 하나솔루션도 시가총액이 지금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9조가 넘어요. 9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항공우주를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 항공우주는 뭐 당연히 5조 가까이, 9,700만 주 1억조라고 치고, 5조 가까이, 4조 원대 후반. 현대로템은 죄송합니다. 1억 700만 주. 1억 7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24,000원이면 얼마예요? 2조 6천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데서 하루에 20%씩 또 변동이 나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9조짜리에서도 하루에 20% 변동이 나와요. 에코프로 코스닥 시가총액 5위. 20위 밖에 있다가 22,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5위로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2,500만 주짜리 종목에 14만 원 계산해 줍니다. 되십니다. 3조가 훌쩍 넘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비중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합산 수익률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고점까지 올라왔던 게 이제 2주 전 수요일 날 얼마? 27%까지 올랐습니다. 27%.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 7월, 8월, 9월, 10월 4달 동안의 수익이 1억 원의 기준을 잡아서 비중은 이렇게 20%씩 주력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솔루션 15, 에코프로 15, 현대로템 10%를 잡아놨을 때 종가 대 종가의 기준으로 20% 수익입니다. 여기서 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3번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현대로템 33,000원대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하나솔루션 고점 차익 실현, 여러분들 선배분들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재편입, 이런 수익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또 여기에 뭐 금양 안 들어가 있죠. 10월 내내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은 매수자인 나간 거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둘 다 40%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만 넣어놓은 거죠. 남들 계산하는 것처럼 포스코 케미컬 2차 전지 다 묶어놓고 뭐 1000% 났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비중대로만 쫓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쫓아오시고 보고 오시면. 그리고 이거 10월 달 건데 가려놨어요. 10월 달 거 가린 이유는 시장 6% 오를 때 2%뿐이 못 올라서가 아니야. 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왜? 유료 회원님들은 과금을 해서 보셨는데. 근데 이거를 뭐 똑같잖아. 앞 페이지랑 똑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아. 다만 이제 그 현대로템을 한국항공우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중이 15%에서 4%로. 왜냐면 9월 말 종가 기준이었으니까 9월 말에 조정이 깊어져 있을 때예요.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4조 넘겼다가 단방에 21% 빠져가지고 12조가 깨지는. 그러니까 이게 끝났나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비중을 조금 낮춰놨었고, 그다음에 SM 10%. 근데 요 종목군들의 흐름은 월등하다. 그리고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하반기에는 뭐 허벌난 마이너스고, 우리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아주 우스운,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저 종목 갖고 원금 회복 되겠어 하는 그 종목들로 20% 수익인데, 여러분들은 20% 이상 마이너스일걸요, 하반기에. 거짓말 아니고 100%. 그럼 여러분들이 1억 계좌 가지고 2천만 원 손실 나는 거는 에휴 뭐 내가 손실 낸 건데 이러시면서 과금하긴 싫은 거야. 과금해서 수익 내면 되잖아.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VVIP 방 오셔서 이렇게 수익 내면 되잖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 또 여가생활 즐기시는 분들 딱 그냥 가입하시고 포트 구성하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나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러세요? 오늘 금양입니다. 오늘 금양입니다. 오늘도 금양이네요. 이렇게 11월 달 포트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요거는 모르겠죠 뭔지. 그냥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많은 갈등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의 바닥거리랑 터지고 돌리는 흐름이 이게 진성으로 형성된 거라면 거래만 좀 더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맨 위에 거는 똑같죠. SK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그래 원래는 15% 채우려고 했어요. 55% 비중을 변동성 쪽으로 그리고 뭐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량주 기준에서 일부 변동이 있는 쪽 주력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원체 3거래일 만에 많이 밀렸고 현대차도 반등 탄력을 제대로 못 줘서 당연히 LG화학은 포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60% 55% 이상 뭐 이렇게 채운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말씀드린 SK 이노베이션 지금 시가총액 15조 원대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SM 5%까지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만 놓으셔도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계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월등한 가격 방어력 또 그리고 실질 수익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시장 변화에 따라서는 대처를 해야죠. 그러니까 VVI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대형주는 월등히 강했단 말이에요. 이 대형주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80%예요. 종목 수는 100개뿐이 안 됩니다. 1위부터 100위. 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을 갖고 있어야 저렇게 상대적인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 계좌 보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주잖아요. 왜? 원금 회복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상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꼬시는데 그거에 귀가 얇아서 속아 넘어갔잖아요. 귀가 얇은 것보다도 손실이 나 있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2015년 12월 31일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저때 금리 올리고 잠시 주춤거리고 혼조세가 나왔지만은 2016, 2017,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렸죠. 그 기간 동안에는 대세 상승 기조가 잡힙니다.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도 그럼 좋은 건가요? 무지하게 좋은 거죠.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정도로 경기는 굉장히 호조세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 난 거예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난 현상. 그게 이제 차분히 잘 잡혀가고 있는. 초록색깔 선 그어드린 게 9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시장 대비 6%대 이상의 수익이 난 업종군입니다. 저렇게만 편입을 하고 계셔도 수익이죠. 우리는 저중에 3개 업종을 갖고 있죠.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화학. 비금속 광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전체 시장 비중이 1.3%대뿐이 안 돼요. 금액 기준으로 20조 원, 21조 뭐 이렇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비금속 광물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함되어 있는데 걔가 15조 원대예요. 결국은 70% 이상의 포스코 케미칼의 등락률을 전체 비금속 광물 종목하고 합산을 해서 나눈 게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10월 달에 40% 수준 올라왔는데 합산해서 나누니까 저뿐이 안 돼. 그럼 나머지 비금속 광물은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기준으로 비금속 광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전기전자, 화학.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력의 기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인지 2,000억인지 몇백억인지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이 사라고 그랬다고 사고 거기서 눈탱이 맞고 물량바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 때려치우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윤정도랑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비싸요. 손실 나는 것보다 손실 안 나는 게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의 종목군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LG화학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야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LG화학입니다. 박수 쳐드리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금양입니다. 야간 교육에 다 오픈해드리고 이거를 놓치신다? 이거를 저라면 놓치지 않겠어요. 네? 저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은 태민희 선생님이 2억 8,880만 원을 슈마시스를 들어갔어요. 그럼 이분의 뭐 자산에 막 10% 20% 들어갔을까봐 저거?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막 몰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일부 들어가신 거예요. 야, 1조 미만에 저렇게 3억씩이나 단타를 들어갈 수 있다?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얼마큼? 상한가 갈 정도로. 10월 14일 상한가 그리고 10월 18일 상한가. 이거 반성하고 계시네. 손 들고. 어? 그런 기준점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못 잡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슈마시스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분 신고 나서 나중에 개장주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밀렸어요.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하방부 이하까지 잡힙니다. 18,300원. 18,300원에서 얼마 가냐면 18,300원에서 23,300원까지 와요. 5,300원, 5,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5,000원까지. 저점이 17,900원. 우리는 18,300원 편입. 여기서 차익 실현 이후에. 그러고 나서 고점이 상한가 23,3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재편입. 전 또 팔았어요. 상한가입니다. 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금양도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도 들어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들어가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들어가 있고, 행복합니다. 노토스 또 24일날 상한가네요. 땡큐 합니다.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노토스에서 나오고, 25일날. SM 마찬가지에 초강세였고, 그리고 25일날 기준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변동성 종목이 있었다 한다면 주력주의 편입 비중은 누구나 다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26일의 기준에서는 탑 머티리얼 상한가에 한미글로벌 변동성, 또 휴마시스, 마찬가지예요. 한미글로벌, DB하이텍 뭐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을 내셔야죠. 가장 값진 수익들이 뭐예요? 시가총액 6위 LG화학에서의 2거래일 만에 8% 수익. 2거래일 만에. 이틀 만에. 저스템이라는 신규주입니다. 소형주예요. 신규주에서의 수익. 28일 금양 18% 17% 금양 이날 상한가 갔잖아요. 시가총액 1조 4천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10%를 채워놨죠. 13일 상한가 이후에 조심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그러니까 19,000원 평단. 와, 전량 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상한가 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매도 걸어놨는데 체결됐어요. 대표님 수익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콜드브루 스타벅스 커피 하나 얻어 마셨어요. 쿠폰 보내주셨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마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냐? 상한가로 우연찮게 들어가서 아니야, 보합에서부터 산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샀고. 왜? 아니, 회사에서 뭐 나서서 뭐 알아서 그냥 막 보도자료 뿌리고 그다음에 수급 범위에서 그렇게 심한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30일에도 또 금양 주기를 내는 거예요. 금양 7.35%입니다. 또 매도 또 편입해서 또 수익 났습니다. 이야, 또 매도 재편입. 와우. 이게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수익률이 작죠? 욕심쟁이들. 교육 받으시고 저렇게 다 끊어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되고 수익을 위해서는 좀 능동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과금도 하시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배워서 어느 세월에 배워서 다 해. 포트폴리오 전략